네, 안녕하세요. 대장부학원의 국어강사 양양근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시험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시험 보시느라 굉장히 수고가 많으셨고 빠르게 복원 문제를 가지고 이제 정답을 이렇게 정리하고 또 PPT로 만들다 보니까 좀 시간이 좀 늦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이 어떤 건지 이 시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나중에 이제 다음에 더 자세하게 이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 유형 같은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떤 식으로 올해 12월 21일 시험이 나왔는지. 먼저 첫 번째는 이제 어휘 문제인데 이 어휘가 이번에 두 문제가 나왔습니다. 한 문제는 이제 고유어 문제가 나왔고 또 한 문제는 반은 고유어인데 반은 또 뭐 맞춤법에서도 또 나온 거기 때문에 뭐 1.5개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문법에서 두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주 나오던 이제 품사가 나오지 않고 문법에서 이제 파생어, 합성어 구분하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가서 또 문법 문제가 하나 더 나왔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문 규정, 항상 군무원은 이제 어문 규정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이번에도 역시 띄어쓰기 두 문제, 로마자 한 문제, 그 다음에 맞춤법 표준어 문제가 또 표준 발음까지 해서 많이 나왔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비문학 문제인데 비문학은 뭐 이번에 6월 시험에 비하면 그렇게 많이 나온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네 문제가 나왔고 좀 이례적으로 그 옆에 있는 현대문학이 시와 소설인데 이쪽에서 이제 문제가 올해는 지금 12월 시험에는 한 문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특이하게도 고전문학, 이전까지는 이 고전문학은 나오면 뭐 한 문제, 많이 나와야 세 문제 정도였는데 이번 시험에서는 7문제나 출제가 될 정도로 고전문학에 좀 많이 치우친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수험생 입장에서 굉장히 좀 어렵게 느꼈을 그럴 시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한자성어, 사자성어 문제 한 문제가 나왔죠. 자, 그렇게 해서 총 25문제가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19년 6월 22일 날 시험보다는 아무래도 좀 많이 어렵게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도 보다시피 고전문학에서 시험 문제가 좀 많이 나오고 또 뭐 남사당패 놀이와 같은 그런 좀 알 수가 없는 그런 문제. 그러니까 학생들이 많이 접하지 못하는 정말 저도 뭐 공무원 기출이든 군무원 기출이든 저런 문제는 본 적이 없었을 정도로 좀 그런 문제였던 것 같고 또 비문학에서 우리 공시태와 또 통시태, 공시적, 통시적 그 문제가 아마 학생들이 보기에 또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한 문제 한 문제 같이 보면서 정답 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물론 이게 복원이기 때문에 100% 정확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건 사전에 전제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이 참고용으로만 사용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이제 또 면접이 1월부터 바로 시작이잖아요. 필기 합격 발표가 나면 1월 달에. 그러면 이제 시간이 또 여러분들이 많지 않은데 또 계속 싱숭생숭하고 또 기분도 멘털도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걸로 이제 참고만 하시고 빨리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2020년 또 6월에 있을 시험을 또 대비해야 된다면 아직 필기 합격 발표 전까지는 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계속 좋은 마음 그리고 이전에 했던 그런 집중력 있게 계속해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준말 문제는 2016년에도 나오고 2017년에도 나오고 이제 가끔씩 자주 최근에 많이 나온 문제인데 특이하게 1번은 우리 2016년 기출문제랑 똑같죠. 기러기야, 기러가. 그렇죠? 자, 그래서 1번은 준말이 맞고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 애꾸누나인데 애꾸누니야, 그 다음에 애꾸누나 이렇게 줄어듭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 이제 열무, 우리가 알고 있는 열무김치 있잖아요. 이거를 뭐 사람들은 뭐 여름무냐 어린 무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어린 무죠. 그래서 어린 무를 열무라고도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있는 국말이는 이게 합성어예요. 그래서 국말이는 준말에 들어가지는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자세한 거는 해설지에 제가 적어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에는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만약에 이제 많은 학생들이 좀 어렵게 생각한 문제가 아마 2번 문제가 아닐까. 이게 막 또 복수 정답이 있지 않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일단 2번 문제를 보면 제목이 예덕선생전, 박지원이죠. 연암 박지원의 예덕선생전이 실려있는 어떤 책, 작품이 어떤 거냐 이런 문제였는데
이 예덕선생전은 우리가 2019년 학원에서는 10월 8일 날 모의고사로 이제 출제한 그런 문제였는데, 예덕선생전은 이제 4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방경각 외전에 실려 있는 작품이 맞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냥 의심의 여지 없이 4번 방경각 외전을 고르면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이제 여러분들도 뭐 찾아보셔서 아시겠지만 1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연안집이 아니냐 정답이,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 방경각 외전이라는 거는 연암 별집 또는 연암 외집이라고 해가지고 그 연안집이 이제 1권부터 쭉 여러 권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8권이 연암 별권, 연암 외전, 별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들어가는 게 여기 나와 있는 방경각 외전이 됩니다. 그래서 예덕선생전 뿐만 아니라 다른 작품들 총 9편이 이 방경각 외전에 실려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방경각 외전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3번. 자, 3번은 물론 조금 그 복원이 정확하진 않아서 내용은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의심의 여지 없이 이 띄어쓰기 문제가 2번 문제만 정답이기 때문에 다른 거는 오답 처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호칭어와 간직명은 띄어쓴다. 그래서 김 띄어쓰고 선생, 그 다음에 민 띄어쓰고 박사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같은 경우에는 붙여 써야 되겠죠. 성과 이름은 붙여 쓰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김양수 세 글자를 붙여 쓰고, 서화담도 붙여 쓰기 하는 것처럼 우리 규정집에 다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3번, 4번도 역시 예하고 그리고 보기, 지문 규정하고 잘못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은 일단 문제 안에 이제 정답이 좀 들어있죠. 어느 면에서는. 자, 누군가에게 동작을 하도록 시키는 거.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사동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동. 그러면 아닌 것을 고르라고 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1번, 2번, 3번, 4번 중에 3개는 사동 표현이고 하나만 피동 표현이겠죠. 아니면 뭐 다른 게 나왔을 수도 있고. 자, 그래서 빨리 살펴보니까 1번, 그 다음에 3번, 그 다음에 4번. 4번 같은 경우는 또 시키다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시키다는 또 이중사동이 될 수도 있으니까 또 조심해야 되는 또 그런 포인트죠. 자, 근데 1번, 3번, 4번은 어쨌든 다 사동 표현인데 2번만 당했다. 당하다. 당하다는 거는 뭐예요? 그냥 당하다 안에 피동의 의미가 있죠. 내가 누군가에게 당한 거지 문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동작을 하도록 시킨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사자성어의 한자, 저 도금이 잘못되어 있는 거, 한자의 풀이가, 한자가 잘못 써 있는 거, 그런 문제죠. 자, 1번 이신전심, 그 다음 뭐 마음에서 마음으로 통한다, 뭐 교회별전, 여마미소 이런 것들이 다 같은 거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전전반측, 걱정 때문에 잠을 못 이루고 뒤척뒤척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 사필규정, 모든 일은 반드시 옳은 대로 되돌아간다. 자,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인광모,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에 맞는 결과가 있다 라는 뜻이 되겠죠. 자, 3번의 사필규정을 보면 이 사필규정이 시험 문제에는 저렇게 정자가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정자가 정할 정자죠. 정할 정자. 자, 그래서 이 정할 정자가 쓰인 게 우리 한자성어에서 기출 한자성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한자성어를 알았다면 이 혼정신성이라는 한자성어의 이 정자가 바로 정할 정자죠. 그렇기 때문에 사필 규정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옳은 일로, 모든 일은 반드시 돌아온다 귀자, 그 다음에 올바를 정자, 바를 정자를 써줘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잘못된 거고 옳은 표현은 이렇게 바를 정자를 써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이것도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죠. 그래서 5번에는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7번 문제는 이제 판소리 문제가 2010년도 초반, 뭐 2000년대, 뭐 이때는 많이 나온 문제 유형이었는데 최근에는 이 판소리 관련한 문제가 없었죠. 최근에 이제 있었던 이 판소리 관련한 문제가 이와 비슷한 문제가 2018년도 서울시 7급 문제 3번이었나 4번 문제에 이 판소리, 발림, 더듬 거기에 이제 나오거든요. 추임새 이런 내용들이.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한번 설명이 됐었고, 그 다음에 우리 교재에도 교재 2권에 보면 이제 판소리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를 공부를 했다면 뭐 이 문제는 뭐 풀 수 있겠지만 최근에 많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학생들이 아마 판소리 그리고 판소리계 소설들 뭐 이런 것들을
또 6마당, 5마당 이런 내용들을 아마 좀 간과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좀 어렵게 다가왔겠죠. 자, 이 지문 같은 경우는 이제 정확하게 복원이 되진 않았지만 어쨌든 오페라의 아리아에 뭐 해당하는 그리고 뭐 밑줄 긋고 기억, 던음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저기 기억이 던음에 해당하는 내용이 뭐냐 그래서 그런 문제가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일상적 이야기에 해당하는 판소리의 그 단어가 뭐냐 해서 니은 이렇게 빈칸 넣기 있었는데 빈칸 니은에 들어가는 거 일상적인 이야기로 우리가 일상적인 어조로 꾸미는 거를 우리가 안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니은에는 안일이가 들어가면 됩니다. 7번에. 그 다음에 이제 6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던음이 있는데 이 던음 같은 경우에는 뭐 물론 1번, 2번, 3번, 4번 중에 뭐 몇 번일지는 뭐 잘 모르겠지만 3번 아니면 4번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4번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명창이 자신의 독특한 방식으로 다듬어서 어떤 한 마당의 대목을 다듬어서 부른 걸 우리가 던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는 게 정답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와 비슷한 던음과 비슷한 게 이제 받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만 잘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설지에 따로 던음과 받이에 대한 설명 그리고 나머지에 대한 설명도 있으니까 해설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은 안일이죠. 일상적인 어조, 일상적 이야기.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같은 경우 문장 배열 문제가 나왔어요. 군무원 시험에 단골 문제죠. 계속 매년, 뭐 지금 한 3년 연속 나온 것 같은데, 이 문장 배열 문제 같은 경우 이 지문이 가나 다라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너무 길다 보니까 제가 이 화면에는 다만 띄워놨고, 우리 해설지에는 제가 가나 다라 다 올려놨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되는데, 이런 문장 배열 문제, 긴 장문의 지문 문제는 우리가 먼저 선지를 봐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가나다라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를 먼저 보는 게 팁입니다. 문제 푸는 팁.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출제위원이 어떻게 해놨냐면 1번 가, 2번 나, 3번 다, 4번 라 이렇게 가나다라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하나 소거하면서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게 문제를 냈죠. 그래서 좀 어려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가나 다를 읽어보면서 먼저 첫 줄만 읽어보셔도 됩니다. 그러면 가장 맨 처음에 오는 건 어떤 거냐면 포괄적이고 범위가 넓은 개념. 그래서 이 첫 번째 오는 부분에는 주로 이제 문제 제기가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어떤 화자의 어떤 관심을 촉구하는 관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일상의 어떤 내용들이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어떤 개념에 대한 설명, 개념에 대한 정의가 들어간 부분이 첫 번째로 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지문 같은 경우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 가이아 이론이라는 걸 만든 사람이 이제 제임스 러브록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자기 책이 이제 책 이름이 노바세라는 책이에요. 그 책에서 이 가이아 이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한 건데 가이아가 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가에서도 이미 뭐라고 했냐면 이 뒤에 나오는 이 사이보그에 대한 내용이 갑자기 가에서는 나오고 나에서도 또 러브록이 뭐 사이보그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 거에 대해서 또 나오고 둘 다 바로바로 어떤 개념이 설명 없이 그냥 바로 들어가는 가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나는 첫 문단으로 시작하기가 어려운 문장이 되는 거죠. 근데 딱 다를 보니까 개념 정의가 있단 말이에요. 가이아가 뭔지. 자, 가이아가 뭐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냐면 러브록이 지구를 하나의 작은 생명체로 보는 걸 가이아라고 한다. 그래서 이 러브록이라는 사람은 이 노바세라는 책에서 그렇게 언급을 했고 그리고 나서 뭐 미래에 뭐 사이보그가 뭐 이렇게 뭐 출현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글을 썼죠. 그래서 맨 처음 시작이 다가 적합하다는 걸 알 수 있고 또 뭐 한 번 더 점검을 하기 위해서 확인해 보면 사이보그라는 말이 이 다의 맨 마지막에 처음 등장합니다. 근데 다에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어디냐면 가예요. 근데 가의 맨 첫 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러브록이 사이보그를 뭐 이와 같이 뭐 말한 거는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러브록이 사이보그를 말한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논리적인 어떤 구조상 다가 맨 처음 시작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이보그의 말을 바로 이어받은 가. 그래서 다가로 시작하는 어차피 뭐 다로 시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냥 정답이 바로 나오는 그런 문제였죠. 그래서 알고 보면 좀 빨리 풀었던 뭐 그런 문제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뭐 내년 6월에도 이런 문장 배열 문제는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는 틈틈이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푸는 팁을 가지고 푸시면 어떤 문제가 나와도 능히 잘 푸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9번 같은 경우는 이제 고유어 문제인데 뜻풀이가 잘못된 거. 그래서 최근에 한 2년 정도는 고유어 문제가 안 나온 것 같았는데 올해 다시 고유어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1번 소래기는 이제 그릇, 접시 모양으로 생긴 그릇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장부꾼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가래질을 할 때 가래장부를 잡는 사람을 말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 새 솥덩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계피떡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계피떡 3개를 붙여서 만든 떡 이름은 여기 나온 것처럼 셋부치가 됩니다. 셋부치. 셋부치가 계피떡 3개를 붙여서 만든 떡을 셋부치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새 솥덩이는 뭐냐? 새 솥덩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논에서 이 잡초를 뽑을 때 그걸 뭐 우리가 김을 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잡초를 뽑아요. 그러면 잡초를 뽑았기 때문에 잡초는 풀이죠. 이제 논에 이렇게 잡초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당연히 쌀이 아니고 벼가 아니기 때문에 뽑아야 돼요. 그럼 얘를 뽑아내면 잡초를 뽑아내면 뭐 여러분들도 풀을 뽑아보셔서 알겠지만 뽑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이렇게 뭔가 구멍이 나 있죠. 그래서 그 위에다가 그 구멍을 메꾸기 위해서 흙을 던져 넣겠죠. 여기다가 흙덩이를. 자, 그걸 뭐라고 하냐면 새 솥덩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잡초를 이렇게 뽑고 나서 생긴 그곳에다가 흙을 얹어 놓는 거, 덮어 놓는 거, 메꾸는 거, 그거를 우리가 새 솥덩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윤똑똑이는 정답이고요. 자, 그래서 3번이 잘못된 고유어 풀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로마자 문제인데, 뭐 로마자 문제는 뭐 어렵게 나오면 어렵게 나오겠지만 그렇게 나오기 힘들죠. 규정도 뭐 그렇게 많지가 않고 또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학습을 하시는 파트이기 때문에 이 로마자는 틀린 분들은 별로 없지 않을까. 초시생분들 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1번 같은 경우는 구미인데 저 기억하고 미음을 보시면 구로 시작하잖아요. 근데 하나는 K로 시작하고 하나는 G로 시작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맨 처음에 시작하는 기억은 어떻게 정리를 했어요? G로 정리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틀렸고 미음이 맞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기억을 소거해주면 1번이 아니고 그 다음에 미음이 들어가 있어야 되니까 4번에는 안 들어가 있죠. 그러면 정답은 2번 아니면 3번인 거네요. 자, 학여울 같은 경우에는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발음이 비음화가 일어나고 니음 첨가가 일어나는 부분이죠. 그래서 학여울 최종 발음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대로 옮겨서 저렇게 로마자를 표기해주면 되니까 정답이네요. 그죠? 그럼 니은이 들어가 있어야 되니까 3번에는 니은이 없네요. 그죠? 그러면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죠. 자, 3번 같은 경우 합덕. 저기 충남에 있는 지명 이름인데 합덕. 합덕은 그대로 표기를 하면 됩니다. 근데 발음은 저게 어떻게 나냐면 합떡으로 이렇게 나죠. 안울림 소리, 안울림 예사 소리가 두 개가 만나다 보니까 합떡 이렇게 뒤에서 된 소리 대기가 일어나는데 로마자에서는 이 된 소리 대기를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디귿을 그대로 옮겨 적어서 저렇게 D가 나와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뭐 TT가 나오거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오답 처리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왕심리 같은 경우에도 왕심 받침까지는 잘했어요. 그죠? 왕 발음이 심 그 다음에 니가 돼야 되는 거죠. 여기에. 그죠? 근데 저기는 R로 표기가 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N으로 고쳐야 되겠죠? 그래야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리을도 틀렸으니까 3번에 리을이 있으니까 틀렸고. 자, 그래서 정답은 또 그래도 여전히 2번이 되는 거죠. 구리 정답. 울릉은 저렇게 받침의 리을, 그 다음에 이렇게 리을이 나오는 울릉, 그 다음에 신라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로마자에서 표기를 LL로 하는 거죠. 그래서 저렇게 ULR로 나오거나 뭐 URL로 나오거나 리을인데 LL이 아니면 그냥 무조건 오답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이 문제는 공부하신 분들은 금방 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10번에 2번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고유어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맞춤법,
뭐 표준어 문제가 들어가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자, 1번 같은 경우는 본이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본이가 있고 오니가 이렇게 헷갈리는 게 이제 두 개가 있는데, 본이 같은 경우에는 밤이나 도토리의 속껍질, 껍질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앞에 본이 앞에 도토리가 나와 있으니까 정답이 되는 거죠. 밤이나 도토리였으니까. 자, 그래서 본이는 정답, 알맞은 답이라는 거 맞고. 자, 그 다음에 2번에 있는 닝큼닝큼. 자, 닝큼닝큼은 냉큼냉큼과 이제 거의 유사한, 단어죠. 자, 그래서 닝큼닝큼도 여기서는 맞는 표현이죠. 닝큼닝큼 받아먹었다. 자, 그 다음에 외상값이 나와 있기 때문에 뒤에 나와 있는 어셈과 이게 호응이 되는지를 봐야 돼요. 어셈이라는 건 뭐냐면 뭘로 이렇게 대체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외상값 돈으로 줘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대신에 내한테 있는 고구마로 어셈했다, 대체했다, 이렇게 교환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셈도 정답이 되겠죠. 서로 주고받아서 그냥 없앤다 이런 뜻이니까 어셈. 자, 근데 이제 정답이 이제 4번이에요. 4번. 하도시 나와 있는데, 하도시라는 건 뭐냐면 솜이죠. 옷 안에 솜이 들어가 있는 거. 옛날에는 조선시대 때는 이게 굉장히 날씨가 추우면 지금처럼 뭐 구스다운, 뭐 덕다운 이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 솜이었죠. 그쵸? 모카시로, 면, 솜. 그러다 보니까 이 하도시라는 건 옷 안에 이 점퍼, 잠바 안에 이 솜이 들어가 있는 옷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모시가 나왔잖아요. 날씨가 추운데 어떻게 모시로 만든 걸 입어요? 모시는 여름에 삼배로 만든 거잖아요. 우리가 우리 쉽게 말하는 린넨 이렇게 말하는 그 모시, 저거는 아니죠. 마성질이니까 구멍이 숭숭 나와 있기 때문에 겨울에 입으면 엄청 춥죠. 그러니까 서로 맞지가 않죠. 그러니까 모시가 아니라 솜으로 만든 하돗 이렇게 해야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1번에는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단어의 형성이 다른 것은 무엇이냐? 자, 1번 높다, 푸르다. 그래서 이제 높푸르다. 그래서 합성어죠? 병렬관계죠. 높다, 푸르다. 병렬관계. 그래서 병렬관계를 나타내는 합성어고, 그 다음에 풋고추는 풋이 뭐예요? 접두사죠? 그래서 파생어죠. 파생어. 그 다음에 시 플러스 벌겋하니까 뻘겋하니까 역시 파생어고요. 그 다음에 덧 플러스 붙이다. 그래서 역시 파생어가 됩니다. 근데 1번만 합성어죠. 이런 문제는 뭐 군무원 시험에 아주 이전에 한 십몇 년 전에 나왔던 문제들인데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3번에 나와 있는 왕방연의 시조죠. 시조. 조선 전기 시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왕방연이 나와가지고 이게 뭐 중국 사람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 있을 수도 있어요. 이름이 왕방연 이러니까. 자, 이 왕방연의 이 작품인데 이 작품의 어떤 형식상 그 특징으로 잘못된 걸 골라라 뭐 이런 문제예요. 근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왕방연의 조선 전기 시조니까 시조에 관련되지 않은 내용을 정답을 골라주면 되겠죠. 자, 1번 사음부 시조 맞죠. 자, 그 다음에 3장 6구 45자 3사조 4사조 여기까지 다 맞아요. 종장의 첫 음보는 반드시 사음절로 되어야 된다. 사음절이라는 건 뭔 말이냐면 네 글자로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네 글자. 셋, 넷.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네 글자로 되어야 된다 이 말인데, 종장이 뭐냐면 초장, 중장, 종장이잖아요. 맨 마지막 줄. 맨 마지막 줄이 이 시작 부분. 이 시작 부분이 지금 여기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사음절 네 글자로 되어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이 왕방연의 시조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세 글자로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시조의 형식 중에 하나는 반드시 이 종장, 그러니까 마지막 줄 시작이 반드시 세 글자. 그러니까 삼음절로 지켜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저물도 해서 세 글자가 지켜진 거죠. 그래서 여기에 틀린 거예요. 네 글자가 아니라 세 글자.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율격, 어떤 법칙이, 규정이 정해져 있는 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형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시조는 우리 민족이 만든 독특한 정형시의 형태를 띠고 있으니까 정답 3번도 맞는 말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번은 좀 복원이 좀 미흡해요. 그래서 그냥 자구를 짜 맞춘 거니까 너무 4번에 뭐 저런 게 다 있었나? 뭐 이런 생각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시조의 특징입니다. 고려 시대 때 만들어져서 조선 시대에 다양하게 향유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왕방연의 이 시조는 뭐 다음번에 뭐 고전문학
문제로도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해석을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님이 단종이죠, 단종. 그래서 이제 세조가 단종을 유배를 보낼 때, 그때 이제 이 왕방연이라는 사람이 의금부의 어떤 도사, 그러니까 하나의 벼슬로서 저 단종을 유배로 끌고 간 사람이에요. 어쩔 수 없었던 거죠. 세조가 시켰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왕방연의 마음은 어떻게 했어요? 내가 모셨던 임금인 이 단종을 유배를 시키고, 그 다음에 이 왕방연이라는 사람이 훗날 또 어떻게 했냐면 저 단종에게 세조의 명을 받아서 사약을 갖다가 이제 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인물로 이렇게 역사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이 작품처럼 이 왕방연이 임금이었던 단종을 유배를 시킬 수밖에 없었던 그 마음, 어떤 신하로서, 충신으로서 가슴 아팠던 그 마음이 이 시조에 담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냇가에 앉았더니 저 시냇물 소리가 마치 내 마음, 지금 정말 슬프고 우는 것처럼 정말 내 마음과 같다. 그래서 감정이입이 들어간 그런 작품이죠. 네, 그래서 정답은 이번에 나온 것처럼 사음절이 아니라 삼음절입니다. 삼음절. 자, 그 다음에 1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 같은 경우는 이제 맞춤법 문제인데, 웃, 윗, 그 다음에 위를 구분할 수 있느냐, 그런 문제네요.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위아래 먼저 개념으로 놓고 봐서 위아래를 구분할 수 있으면 윗 또는 위라고 적고, 위아래 구분이 가능하지 않은 거, 위아래 구분이 없는 거는 우리가 웃 이렇게 적는 거죠. 자, 그러면 1번 기억을 보니까 웃옷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웃옷이라는 건, 자,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건 윗옷이라는 말도 됩니다. 이 윗옷은 다른 말로 하면 또 윗도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윗도리, 아랫도리, 윗옷, 아랫옷. 그러니까 위아래 구분이 가능하고 윗옷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셔츠도 제가 그냥 위에다 입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윗옷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경우에 따라서, 문맥에 따라서는 또 이거를 웃옷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웃옷이라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웃옷이라는 건 뭐냐면 제가 셔츠를 입었지만 이 위에 점퍼나 잠바, 뭐 코트 같은 거를 입었다. 그러면 그게 뭐가 되냐면 웃옷이 되는 거예요. 날씨가 추워서 이 위에다가 더 껴입는 거, 걸쳐 입었다. 이런 표현이 문장에 들어가 있으면 그거는 웃옷이 됩니다. 웃옷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날씨가 추워서 껴입었다 이런 표현이니까 웃옷이라고 해야 맞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 이상이 없네요. 그래서 기억이 들어간 1번, 2번이 정답이겠죠? 자, 니은에 있는 윗몸. 자, 윗몸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몸을 둘로 나눴을 때 상체, 하체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상체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윗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체력 단련, 체력 측정할 때 뭐가 있어요? 팔굽혀펴기, 그 다음에 3km 달리기, 그 다음에 윗몸 일으키기가 있는 거죠. 이때 쓰는 게 윗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윗몸이라는 말도 맞는 말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디귿. 위쪽 이렇게 나와 있네요. 위쪽. 자, 쪽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앞에 지금 위쪽에서 사이시옷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 윗과 위가 있는데 윗 뒤에는 이렇게 된 소리나 거센 소리가 올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되냐? 위는 뭐가 뒤에 어떤 단어가 시작이 올 수가 있냐면 거센 소리. 우리 거센 소리는 네 가지가 있죠? 이렇게 네 개. 치읓, 키읔, 피읍, 티읕 이렇게 네 개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올 수 있냐면 된 소리가 올 수가 있어요. 된 소리는 뭐 쌍자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쌍기역부터 쌍디귿, 쌍비읍, 쌍시읒, 쌍지읒 이렇게 5개. 그러면 이 쌍지읒은 어디로 가야 돼요? 위 뒤로 가야 되죠? 그래서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산 위쪽이라고 하면 이거는 틀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디귿은 틀렸네요. 자, 그러면 1번이 디귿이 있으니까 정답이 아니네요. 그러면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리을을 보니까 윗입술이라고 되어 있어요. 윗입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아랫입술이 있잖아요. 그죠? 윗입술, 아랫입술. 그렇기 때문에 위아래 구분이 가능한 거죠. 윗입술, 아랫입술. 그래서 위아래 구분이 가능한 윗으로 간 거니까 리을이 맞죠. 그래서 기역, 니은, 리을인 2번이 정답이 되는 거고, 미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웃돌이라고 되어 있는데 윗옷이 윗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웃돌이라는 말은 비표준어입니다. 없는 말이에요. 그래서 윗돌이가 맞는 말이다. 저렇게 윗돌이로 저기는 고쳐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14번에는 정답이 2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15번 복수 표준어가 아닌 게 뭐냐. 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출제위원이 맞춰라. 그냥 너 맞춰라. 그냥 보너스 문제 뭐 이런 식으로 한 것 같아요. 뭐 문제를 좀 어렵게 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뭐 학생들이 선택을 저런 걸 쉽게 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딱 보자마자 그냥 1번이 잘못했구나 라고 그냥 바로 나오죠. 자, 1번은 여기에 세자가 이제 흰 그런 뜻인데 동쪽 뭐 그런 뜻인데 여기가 새별 뒤에가 이제 된 소리로 표기되니까 여기에 사이시옷이 이렇게 들어가서 새별이 되는 거죠. 근데 뭐 많은 사람들은 뭐 새벽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 새벽별은 잘못된 표현인 거죠. 그래서 새별은 우리가 금성을 말하기도 하고 또 장래가 촉망받는 사람, 유망주 이런 사람을 또 우리가 새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아닌 건 새벽별은 아니다. 새별만 맞는 거죠. 나머지 2, 3, 4번은 다 복수 표준어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공부하신 분들이면 금방 풀지 않았을까 뭐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다음 중 표준 발음이 올바르게 연결된 건 무엇이냐. 자, 첫 번째 나와 있는 건 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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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금 이렇게 니은 첨가가 나서 소리가 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1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야금, 야그, 야금 이렇게 요거 아니면 요거 둘 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야금, 야금은 그냥 다 맞는 표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낯선, 낯선이라는 건 낯설다 있죠. 낯설다, 형용사 낯설다 의 활용형이죠. 그래서 이렇게 낯선이 되는 건데 이거를 뭐 발음으로 옮긴다면 먼저 끝소리, 음절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치읓은 대표음인 디귿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디귿 시옷이니까 뒤에 이 시옷이 어떻게 돼요? 된 소리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표준 발음은 이렇게 낯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거는 뭐 2번하고 그 다음에 3번, 그 다음에 4번이 되겠네요. 정답이.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쌓이다의 활용형인 쌓인, 동사 쌓이다의 활용형인 쌓인이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쌓인이 돼 있으니까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대로 그냥 뒤로 연음을 시켜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탈락을 시켜줘서 실제 발음은 쌓인이 되는 겁니다. 이 쌓이다도 마찬가지 쌓이다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러면 맞는 거는 4번밖에 없는 거네요. 상견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우리 유마에서 상견례는 어디에 있어요? 다만 이런 경우에는 니은으로 표기한다. 그래서 상견례는 거기에 있죠. 의견란이나 상견례 이런 것들은 다만에 속하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헷갈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16번에는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제가 이제 기출문제 해설을 할 때 그 17번부터 19번 우리 그 국어 기출문제에서 그 지문의 복원이 정확하지 않다 보니까 그냥 비슷한 내용이 나와 있는 공시태와 통시태 내용이 나와 있는 그 지문을 발췌해서 그걸 이제 설명을 드려서 그걸 가지고 이제 정답을 추측을 했었는데 이번에 기출에 나왔었던 기출문제 실제로 나왔었던 그 지문의 어떤 출처가 되는 책이 어떤 책이었는지 이제 알게 됐기 때문에 이제 정답을 좀 정확하게 보다 더 정확하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17번 문제만 다시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17번부터 18번, 19번 이렇게 세 문제가 나온 비문학 그 지문은 우리가 한국어 통사론이라는 그 권재일 교수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서울대 교수님이에요. 그래서 2011년도, 10년도 그때 이제 국립국어 원장도 이제 하신 분이신데 이분의 책은 사실 뭐 우리 국문과 학생들 전공을 하는 분들은 뭐 대학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저 책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실제로 저걸 가지고 공부한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지금도 뭐 교재로도 많이 쓰이는 책이긴 한데 어쨌든 이 부분에 정말 일부분 한 페이지 정도가 시험 문제에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교재가 325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이제 발췌가 돼서 우리 실제 기출문제 지문에 나와서 가나다라 그리고 보기 지문을 주고 이 보기 지문이 가나다라 뒤에 어디에 들어가야 되냐
문맥상 연결이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정확하게 이제 이 책의 내용하고 실제 문제 그 지문하고 정확했기 때문에 일치했기 때문에 정답을 보다 더 정확하게 좀 볼 수 있는데요. 자, 이 책을 보면 325페이지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저도 오늘 아침에 이제 부랴부랴 이제 대학교 도서관하고 그리고 교보문고에 갔더니 이 책이 지금 있어가지고 2000년도에 나왔던 그 개정판 버전으로 한번 봤었는데 325페이지에 보면 제목이 제16장 그리고 통사 변화 개관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소제목이 16.1 언어 변화와 통사 변화에 대해서 이제 글을 쓰겠다라는 소제목이 있었고, 그리고 시작하기에 앞서서 또 작은 어떤 제목으로 언어의 변화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지문에서 실제로 가 부분이었던 만물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렇게 책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실제 17번 그 문제 지문 시작 가 부분의 시작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만물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한다. 이게 가 지문이었거든요. 시작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저 보기 지문이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이제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가 지문하고 이 내용이 똑같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18번 문제가 뭐였냐면 언어 또한 끊임없이 변화하는 실체이다. 이 부분에 기억 표시가 되어 있어서 이게 언어의 특성 가운데 뭐냐. 그래서 정답이 이제 역사성이 되었었던 거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그 325페이지랑 우리 지문 내용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실제로 이게 325페이지에 나와 있는 책의 내용이고, 그리고 이걸 우리가 가나 다라를 매겨서 실제 17번 지문 문제에 나왔던 거죠. 그래서 가의 시작이 분명히 만물은 시간의 변화 이렇게 시작을 했고, 그러고 나서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기억해서 언어 또한 끊임없이 변화하는 실체이다. 그래서 이게 언어의 특성 무엇이냐, 이런 문제가 18번 문제였고, 그 다음에 저 밑에 보시면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다시 니은 그리고 밑줄 긋고 통시태, 이 통시태와 관련되어 있지 않은 거 해서 19번 문제, 그래서 17, 18, 19번 문제가 나왔죠. 17번 문제는 바로 이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문장이 17번의 보기 문장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 가의 뒤냐, 나의 뒤냐, 다의 뒤냐, 라의 뒤냐인데, 실제로 이제 정확하게 복원된 지문을 보니까, 물론 이제 원문 자체도 그렇고요. 바로 이 부분, 가의 마지막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부분이 보기로 표시가 됐었고, 우리 기출 지문에는 저 부분이 안 나와 있었죠.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가의 뒷부분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으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문맥적인 어떤 그 논리적인 구성을 봐도 시작이 이제 앞에 그 보기 부분의 앞줄을 보면, 앞문장을 보면 언어의 변화는 의문과 형태, 통사, 의미. 그래서 우리가 뭐 실제 국어에서 배우는 의문론, 형태론, 통사론, 의미론, 이런 등의 언어를 구성하는 모든 측면에서 언어는 변화한다. 그래서 이러한 언어의 변화, 이게 언어의 변화는 어디에 나와 있냐면 바로 앞줄에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러한이라는 문구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언어의 변화는 원칙적으로 어느 한 공시태 그리고 다른 공시태로의 변화를 의미한다 하면서 나에서 그 공시태가 뭔지, 그리고 그에 반해서 통시태는 무엇인지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공시태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는 이 지문이 실제 우리 17번 기출문제의 지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가의 뒤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물론 뭐 기억은 뭐 변할 수도 있는 거니까 이게 아닐 수도 있겠지만, 가의 시작이 만물은 이렇게 시작을 했고, 또 이 책에서 아마 출제위원도 문제를 출제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러한 언어의 변화가, 앞에 나와 있는 언어의 변화가 먼저 나왔기 때문에 한 번 더 언급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언어의 변화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기 때문에 17번에는 정답이 가의 뒤 1번이라고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문제가 어쨌든 공개가 안 되다 보니까 참 군무원 시험의 문제지만 복원으로 하다 보니까 좀 이런 해프닝 같은 문제가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7번 문제는 저는 1번이라고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 18번 풀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언어 또한 끊임없이 변화하는 실체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언어는 변화한다. 생성, 소멸, 변화하는 과정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성
고르면 되는 거죠. 이게 소슈르가 언어의 특성과 관련된 그 말, 구조주의 그 내용에 많이 기술을 했기 때문에 이 18번 문제가 나온 거예요. 언어의 특성 문제가. 그렇게 보시면 되고, 어쨌든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게 생각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9번. 니은에 해당하지 않는 거 뭐냐? 근데 니은에 뭐가 쳐져 있었냐면 통시태가 쳐져 있었죠? 통시태라는 건 뭐냐면 시간에 따라서 언어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걸 보는 게 통시태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는 거, 통시태가 아닌 거 고르라고 했으니까 1번 모음조화 현상에 어떻게 변화했냐. 그러니까 옛날에는 모음조화는 양성모음은 양성모음끼리, 음성모음은 음성모음끼리 이렇게 했는데 이게 쭉 시간이 흐르면서 모음조화 현상이 파괴가 됐죠. 깡충깡충 이런 것처럼 양성모음, 음성모음이 이렇게 어울리는, 놀라워 이런 것처럼 파괴가 된 거예요. 모음조화. 그렇기 때문에 1번은 통시태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언어가 변한 거를 볼 수가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2번 청자높임법. 뭐 청자높임법이라는 건 뭐 말만 다르게 나온 거지 오늘날 상대높임법을 말하는 거죠. 격식체, 비격식체.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고전 우리 뭐 조선시대 때나 이때는 중세국어에서는 이 청자높임법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그리고 나서 오늘날에는 이렇게 격식체, 비격식체, 상대높임법으로서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통시태로서. 자, 그 다음에 3번 신조어의 등장과 방언의 실현. 그러면 신조어의 등장이라는 건 뭐냐면 오늘날 뭐 예를 들어서 뭐 블로그에서 많이 쓰는 말들이나 아니면 인터넷 용어들, 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예전에는 안 썼던 그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세국어나 뭐 이럴 때는 쓰지도 않던 말을 뭐 오늘날 현대국어에 와서 이제 쓴 거니까 저거는 옛날의 언어가 어떻게 변했는지, 이 단어가 옛날에는 어떻게 됐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인터넷이라는 말로만 우리가 본다면 인터넷이라는 말은 오늘날 현대국어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종대왕 시절 중세국어에서는 인터넷이란 말이 어떤 말로 쓰였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3번은 통시태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이 잘못된 겁니다. 자, 4번 아래아, 그 다음에 순경음 비읍이 어떻게 됐냐. 아래아도 나중에 점점 소멸되고 폐지되고, 그 다음에 순경음 비읍도 15세기 중엽에 없어졌으니까 이런 거를 오늘날에는 없어졌구나 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변화한 거를.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19번에 3번이었는데 쟤만 등장이었고 나머지는 다 변화였으니까 그 통시태라는 단어만 조금만 여러분들이 설명을 잘 읽어봤다면 풀 수 있지 않은 문제인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 다음 중 띄어쓰기가 올바른 건 무엇이냐 이런 문제네요. 자, 1번은 그냥 딱 봐도 10 내지 20에서 내지는 앞에 뒤에 다 띄어쓰기 해야 되죠. 또 및, 그 다음에 대 또는 겸 이런 것들은 다 앞뒤로 띄어쓰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번은 틀렸고, 2번 먹을 만큼의 만큼은 관형사형이죠. 용언의 관형사형. 그렇기 때문에 앞에 먹을 하고 띄어쓰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1번, 2번은 띄어쓰기 좀 공부하신 분들이면 기초니까 금방 체크를 하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여기서부터가, 그래서 우리 띄어쓰기의 첫 조항 41항에 보면 여기서부터입니다가 나와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조사가 겹쳐서 날 때, 조사가 2번 이상 겹쳐서 날 때는 붙여 쓴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부터입니다를 다 붙여주는 거죠. 그것처럼 여기서부터가 여기 플러스 그 다음에 서, 그 다음에 플러스 부터, 그 다음에 플러스 가, 이렇게 조사가 다 연결된 구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3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 붙여쓰기 하고 서울 앞에서 띄어쓰기 하는 3번이 정답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숫자, 수를 기록할 때는 만 단위, 억 단위, 그 다음에 지금은 안 나와 있지만 조 단위에서 띄어쓰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억 단위 띄어쓰기가 되어 있고, 근데 여기에 100 단위, 3,400 단위에서 400만, 이 100만 단위에서 또 띄었으니까 잘못된 거죠. 여기에서만 띄어쓰기를 했어야 되는 거죠. 여기도 붙여주고, 그 다음에 이 억 앞에는 이제 조 단위로 또 띄어써야 되고, 그래서 여기 12억 나와 있다고 해서 10억 단위에서 띄어쓴다, 그게 아니에요. 억 단위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번에는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21번. 자, 다음 중 가에 나타난 화자의 심리. 그래서 정철의 3위인곡이 나왔죠. 우리 19년 6월 시험에 정철의 관동별곡이 나왔고, 정철 작품이 군무원 시험에는 나온 적이 거의 없었는데 19년 6월에 관동별곡이 나왔고 올해 3위인곡이 나왔죠. 그래서 우리도 이걸 10월 월말 모의고사에서 3위인곡을 이제 풀어봤었는데, 이걸 공부하신 분들은 쉽게 풀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아마 많이 어려웠을 거예요. 이게 옛날 말이니까.
자, 그러면 다음 중 가에 나타난 화자의 심리는 뭐냐? 가를 보니까 염량이 때를 알아가지고 가는 듯 하더니만 고쳐라는 건 다시. 그러니까 염량은 뭐냐면 더웠다가 추웠다가 싸늘해졌다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계절의 변화를 말하는 게 염량이에요. 그러니까 계절의 변화가 그러니까 가을에서 겨울로 갔다가 겨울에서 다시 봄으로 갔다가 봄에서 다시 여름으로 갔다가 가는 것 같더니 다시 돌아오고. 우리 사계절은 어떻습니까? 다 순환을 하죠. 근데 이 정철이 지금 유배를 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유배 간지 저기 지문에도 나오지만 3년이 됐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배 간지 3년에 임금을 보고 싶어요. 임금을. 근데 못 보죠. 유배를 가 있으니까. 그게 이제 3년이 됐는데 계절의 이 변화가 너무 빠르다. 시간이 막 속절없이 간다. 임금도 못 보고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듣거니 보거니 느낄 일, 내가 경험한 거, 배운 거, 깨달은 거 그런 일도 하도할샤. 하도할샤는 많구나, 많기도 많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죠. 자, 그러니까 여기 나타나는 건 임금도 못 봐가지고 힘든데 이별의 어떤 슬픔이 있는데 이 세월은 너무나 빠르다. 그래서 세월의 어떤 무상, 세월 무상 그런 거를 이제 느끼는 게 바로 이 가에 나타난 화자의 심리죠. 그래서 정답을 고르라고 하면 4번에 나온 것처럼 임에게 어떤 소식도 없이 시간만 간다. 세월만 흘러가는구나. 어떤 세월의 어떤 무상함을 말하는 이 내용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번 밑줄친 기억 리을에 대한 해석으로 잘못된 거. 이거는 19년 6월 관동별국 시험도 이런 유형이었죠. 근데 똑같은 어떤 뜻풀이 해석으로 같은 문제 유형으로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니마나 나를 괴신이, 괴신이는 사랑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니마나 오직 나를 사랑하시니 라는 해석이 맞고, 그 다음에 함께 하자고 하였더니, 함께 살아가고자 하였더니 맞는 표현이죠. 자, 3번 흐트러진 지, 머리가 막 풀어 흐트러진 지 3년, 그러니까 유배 온 지 3년 이라 이런 뜻이니까 3번도 맞는 표현이고. 자, 4번 지나니 눈물이라. 지나고 보니까 눈물이다 뭐 이런 뜻이 아니죠. 그래서 저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나는 것은 눈물이라. 그 앞에는 뭐라고 되냐면 짓는 것은 한숨밖에 없고 지나는 것은 눈물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저기에서 말한 지나니라는 건 눈물은 어떻게 돼요? 눈에서 떨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 디나니는 떨어지는 것은 또는 흘러내리는 것은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앞에 짓는 것은 한숨밖에 없고 떨어지는 거, 흘러내리는 거는 눈물밖에 없구나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2번의 정답은 4번이 해석이 잘못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22번까지 했죠. 자, 그 다음에 23번 맞춤법 문제가 또 나왔네요. 자, 맞춤법 문제인데 이거는 로서냐 로서 이렇게 나온 문제인데 사람의 어떤 자격이나 지위, 신분을 나타내는 건 우리가 로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3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학생 의로서가 정답이 되는 거죠. 자, 이것도 복어는 정확하지가 않아서 제가 그냥 자구를 나머지 선지는 짜 맞췄는데 나머지는 뭐 확실하게 틀렸고 사람 의소로가 너무 명확하게 맞췄기 때문에 3번이 정답입니다. 자, 1번 같은 경우는 교장 선생님 의로 서라고 해야죠. 써가 아니라. 자, 그 다음에 대화로 써예요. 대화로 써. 수단과 방법 써. 자, 그 다음에 4번도 역시 환경 피해를 줄임으로 써. 이렇게 써로 고쳐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23번에는 3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24번. 자, 표기가 잘못된 거. 뭐 어려운 분은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쉽게 뭐 공부하신 분들은 쉽게 풀 수도 있었던 이자, 희자 구분하는 건데 그래도 선지에 나온 거는 그래도 헷갈리지 않는 걸 출제위원이 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4번에 나온 것처럼 꼼꼼은 뒤에 무조건 희가 오고 그 다음에 헷갈리는 게 곰곰이 헷갈린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꼼꼼은 희, 곰곰은 이다. 그래서 요거를 구분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4번에 꼼꼼히 이가 날아왔네요. 그러니까 저게 잘못된 거죠. 꼼꼼은 희로 고쳐주셔야 됩니다. 나머지는 다 맞고요. 자, 그래서 24번에는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5번 제일 뭐 황당한 문제라고 볼 수도 있고 뭐 학생분들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은 그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남사당패 놀이. 사당패는 이제 여성 이런 연희 집단인데 앞에 남자가 붙었으니까 남자들이 한 40명이 모여가지고 연희, 놀이를 하는 그런 뭐
집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남사당패. 뭐 우리 사극 같은 거 보면 막 꽹가리 치면서 옷을 뭐 이렇게 한복 같은 거 지어 입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뭐 서커스 같은 거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뭐 접시 돌리고 줄 타고 덤블링하고 텀블링 같은 거 하고 뭐 그런 고개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남사당패라고 하는데 그 남사당패 놀이가 시험 문제에 나온 거예요. 저도 뭐 이런 건 공무원 기출이나 뭐 이런 건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뭐 남사당패 놀이가 시험 문제 문학 작품에 들어가긴 하니까 뭐 저게 문제로 나왔다고 해서 뭐 이상하다 뭐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너무 한쪽에 너무 찾아보기도 힘든 검색해야 뭐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출제위원이 낸 게 아닌가 좀 그런 좀 안타까운 아쉬운 그런 좀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어쨌든 이 남사당패 놀이는 총 6개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지금 우리 선지에는 4개가 나온 건데 이 중에 이제 설명이 잘못된 거 골라라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1번의 번화는 우리 뭐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접시 돌리는 거. 뭐 서커스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접시 안 깨지게 이렇게 잘 돌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걸 이제 앵두나무 같은 걸로 돌리는 걸 이제 번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얼음놀이인데 이 얼음놀이는 뭐 줄 타는 거죠. 그래서 줄 타면서 이 줄을 타는 줄꾼이 위에서 줄을 타는 사람이 아래에서 이렇게 장단 맞추는 이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북을 치면서 뭐 꽹가리 같은 거 치면서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서 주거니 받거니 이야기를 하면서 가창을 하는 걸 얼음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줄타기, 그 다음에 저 밑에 가창, 저 내용까지 다 들어가 있으니까 얼음놀이는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덜미. 자, 덜미라는 건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꼭두각시 노름을 우리가 덜미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살판. 이 살판이라는 건, 뭐, 오늘날로 치면 텀블링이에요. 텀블링. 그냥 뭐, 고개 하는 거죠. 뭐, 이렇게 비보이들이 뭐 춤추는 것처럼, 뭐, 텀블링 하고, 머리 받고 이렇게 뭐 돌리고, 팔 막 이렇게 고개 하는 거. 그거를 우리가 살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잘못하면 죽는다, 죽을 판이다. 이런 게 이제 살판인데, 여기 지금 해석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판소리를 부르면서 마당에서 하는 놀이, 잘못된 설명이죠. 살판은 오늘날로 치면 텀블링이고, 이렇게 몸으로 가지고, 몸으로 이렇게 하는 고개, 그런 기술, 그런 거를 공중 막 회전하는 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5번에는 4번이 잘못된 표현이네요. 전체적으로 이번 12월 21일 이거는 어떻게 보면 추가 채용 문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9년 6월 22일 날 시험에 비하면 우리 수험생분들은 아무래도 더 어렵게, 확실히 어렵게, 날씨도 추운 만큼 참 어렵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18년에 우리 8월 달에 봤던 그 시험의 난이도나 비슷하거나 아니면 학생분들은 좀 더 18년도 기출문제보다 어렵게 좀 생각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물론 20년 내년에 6월 시험이 어떻게 나올지는 몰라요. 그거는 지금 저희가 판단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18년 문제가 어려워서 19년엔 좀 쉽게 나온 것처럼 뭐 20년 지금 19년 12월 이 시험 문제도 너무 어렵게 학생들이 느끼니까 아마 뭐 이의 제기도 많고 할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런 게 좀 반영이 돼서 20년 6월 시험에 출제 낼 때 좀 더 이제 고민이 많아지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번 시험이 좀 문제 유형 자체 한 두 문제 정도 좀 너무 올드한 문제가 나온 게 아닌가. 그리고 좀 너무 지엽적인 문제가 좀 나왔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뭐 시험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느라 굉장히 수고가 많으셨고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또 면접도 봐야 되고 물론 필기가 합격하신 분들은 또 그 다음에 이제 최종 합격까지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좀 이번에는 좋지 않은 결과를 받으신 분들도 끝이 아니고 20년 6월 시험 결국 뭐 19년 우리가 추가 채용 뭐 할 줄은 몰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보너스 형식으로 이제 풀어본 거지만 아쉽지만 20년 6월에 또 대비하시는 분들은 그때를 위해서 좀 더 폭넓게 공부하시고 좀 더 집중력 있게 해야 된다. 절대 군무원 시험이 세 과목이라고 해서 만만한 시험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시생분들도 남은 기간 6개월 동안 총력을 다해 주시고 또 우리 재수생들도 더 열심히 노력하신다면 20년 6월 시험에 정말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또 19년 12월에 좋은 결과를 받으신 분들도 면접에서 더 최선을 다해야만 이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이번에 채용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열심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복원이다 보니까 정확하지 않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남은 기간 동안 또 자신이 해야 될 일에 집중해 주신다면 정말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아요. 자, 늦은 시간까지 또 해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